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에 방문을 해가지고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나시스템이 좀 밀려 내려가면서 연기금에서 이제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와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외인들도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양매도의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 물론 이제 외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오늘 물량이 나온 거고, 연기금은 좀 계속해서 조금 물량들이 나와준 흐름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물량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 오늘 음봉이 조금 크게 떨어졌고요. 보통 이제 5일선을 지켜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시장은 나쁘진 않았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랑 사우디는 이제 우리나라 무기죠. 방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비전 2030 정책에 따라서 무기 수입에만 의지하지 않고요. 자국에서 무기를 생산한다. 이걸 50% 이상으로 좀 목표로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랑 현대 로템이랑 계약을 했던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지 생산 이것도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이 사우디 현지에 가고 기술을 핵심 기술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 노하우도 알려주고 같이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땅이 적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공장들, 방산 공장들 폭격을 당하면은 우리가 무기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거든요. 제한된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이제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직접 공수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무한정 무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출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유럽에 아니면 중동에 생산 기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겠지만 이 생산 공장을 현지화 시킴으로써 얻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중동에서 새로운 화약고라고 할까요? 참 말 안 들어요. 등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도 그냥 툭툭툭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는 나름 그래도 이슬람이죠.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랍 세계에서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배짱이 있다라고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날리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카타르라든지 아니면 이란인가요? 그쪽으로도 이제 많이 싸움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전면전을 한다,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뒤에 미국이 좀 받치고 있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적인 행동은 사우디 안보 불안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극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뭐한다? 자주국방이라든지 국방을 좀 강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차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무기를 들어오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무기 많이 사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모르고 그냥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으르렁거린다 라고 했을 때 사우디가 대놓고서 이스라엘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대신에 야, 너희도 우리 영역 침범하지 마. 침범하면 너희도 가만 안 둬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슴도치처럼 막 이렇게 무기들을 배치를 해놓고 이스라엘이 못 넘어오게, 또는 혹시라도 미친 척하고 있어 미사일 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 격추시킬 수 있게끔 이런 것들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의 우리나라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면은 한국 방산업계에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뭘까? 일단은
미군이 빠지면은 그 빈 자리를 우리나라 군대가 채워야 되는데 이걸 이제 사람으로 다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첨단 분야, 첨단 무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동화 무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한미군 지금 2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2만 명이 빠지고 그 공백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뭐예요? 기술에 대한 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뭐 국산 무기라든지 미사일, 전투기, 탱크, 전차 이런 것들 방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38선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는 이제 미군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미군이 빠지면 이 공백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산업계에서는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빼곡하게 박아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방산업계에서는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무기들도 우리가 좀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좋은 회사들이 있고 우리나라 맞게끔 뭐 K9 자주포라든지 전차라든지 우리나라도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는 결국 이제 자주국방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미군의 무기를 무조건 사온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무기들, 우리나라 탱크 이런 것들, 진심이죠 우리나라 탱크는 이런 것도 그냥 빼곡히 갖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면은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방산업계에는 더 많은 것들을 좀 팔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점을 좀 참고해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나라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촌무라든지 아니면 현무라든지 좋은 것도 많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을 다 채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업들은 뭔가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일단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방산과 조선으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조선 쪽으로는 반응이 조금 둔해요. 조선은 확실히 조금 둔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방산 쪽으로 이슈가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씩 빠듯하게 움직여주고 있더라. 빠릿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 구간 라인에서 추세의 전환이 왔고 이 고점 원저리 그 다음 요 55,000원 여기 몰려있는 이평선들이 다 뭐예요? 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저항을 받았던 그 역할이 돌파가 나왔으니 지지 역할을 할 거고 이 지지 구간에서 정상적인 지지가 확인이 되면 이번에는 65,000원, 70,000원을 터치하러 가는 액션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뭐 오늘도 열심히 매매를 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매매를 하기 때문이다. 좀 수익이 좀 큼지막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겠죠. 스윙 같은 거겠죠. 여러분이 어떤 매매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단기, 뭐 스윙, 뭐 하이파이브 등등등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희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냥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 마음에 들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겠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쵸?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놨으니까 고민 그만하시고 한번 해보셔라. 결과 뭐 경험을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